이제 원자 전기력 부분. 이 부분 이제 수업 들어봐서 알겠지만 수업은 찔끔 별로 내용이 없는데 문제는 됐다 어렵게 나오는 예. 그런 부분. 뭐 수많은 연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89번은 2020년 4월 고3 학력평가 6번 문제인데 이 정도가 굉장히 쉽게 나온 거다 이렇게. 이거 많이 틀렸어요 사람들 아니면 다 배웠어요? 그건 나도 문제마다 다 분석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거는 그나마 이게 19 나머지 다 뭐 거의 19번이에요 문제가. 근데 이것도 뭐 일단 봅시다. 그림과 같이 점전화 ABC가 각각 x 이꼴 마이너스 d 그리고 x 이꼴 0, x 이꼴 2d에 고정되어 있다. 그다음 A와 C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0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조건이 나오면 바로 이걸로 알 수 있는 것들을 밑에다 적는 게 좋습니다. 보면 이제 A하고 C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A가 B에 만드는 전기장하고 C가 B에 만드는 전기장이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점전화주의 전기장은 식이 기억이 납니까? K의 R 제곱분의 Q입니다. Q. 그러면 여기에다가 A가 B에 만드는 전기장에다가 B의 전하량만 곱해주면 전기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C가 요 지점에 만드는 전기장에다가 요 B의 전하량만 곱해주면 전기력이 되는 거고 똑같이 B의 전하량이 곱해지는 거니까 결국에 전기력이 같다라는 것은 전기장이 같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에 비례하잖아요. 근데 그게 같으려면 거리가 1대2잖아. 네. 그럼 거리의 제곱이 1대4죠. 네. 그러면은 전하량이 1대3면 돼요. 1대3. 그래서 보통 이제 저는 Q로 나타내는데 얘가 Q면 얘는 4Q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호가 반대는 아니죠? 지금은 부호가 이미 다 주어졌죠. 플러스라고. 예. 그러면 얘가 여기에 만드는 전기장은 오른쪽 방향이에요. 왜냐하면 플러스에서는 나오는 방향이거든. 그리고 얘가 여기에 만드는 전기장 방향 왼쪽 방향이에요. 예. 그래서 결국 얘가 양전하가 받는 힘은 전기장과 같은 방향이거든. 그러니까 A로부터 오른쪽으로 힘받고 C로부터 왼쪽으로 힘받으니까 이제 크기가 같으면은 합력이 0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이제 부호는 다 주어졌어요. 주어졌고 벌써 이까지 주어졌으니까 대부분 주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B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C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그대로 식을 써서 부등식을 세워보면 됩니다. 그럼 B의 전하량 모르니까 이걸 QB라고 두고요. 그럼 이 문장을 그대로 식으로 적을 겁니다. 적는데 쿨롱 상수는 어차피 안 적어도 되죠. 똑같으니까. 그래서 빼고 적으면 요 B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 이거 적어보면 A하고 B 사이니까 거리는 D죠. D 제곱분의 QB 이렇게 되거든요. 두 전하량의 곱이니까 K는 생략했습니다. 그 다음에 C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 C하고 A는 3D만큼 떨어져 있죠. 그래서 3D의 전체 제곱에 C의 전하량이 4Q고 그 다음에 A에 작용한 A의 전하량은 Q니까 4Q의 제곱이 되겠네. 근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문장을 그대로 식으로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해 보면 D 제곱 날리고요. Q 날리면 이제 QB가 9분의 4Q보다 9분의 4Q보다도 작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Q보다도 작은 거죠. 얘는 그럼 얘는 Q고 얘는 Q보다 작고 얘는 4Q입니다. 그럼 이제 대소관계가 나오죠. 얘가 제일 작지. 얘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C가 제일 크고 그래서 답이 4번이 답이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적으면 되지. QA가 Q고요. QB는 저는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9분의 4Q보다 작으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QC는 4Q고 그러면 이제 이거 대소관계를 비교하면 되죠. 이 정도가 쉽게 나온 거고요. 이제 19번 문제들 보면 다 어렵습니다. 예. 예. 저도 1시간 동안 풀이하면 한 4-5문제밖에 못. 어째 보면 시험 전까지 이거 풀다 끝날 수도 있어요.
보증 수업 몇 시간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냥 질문 받고 하려고 하는 게 이제 그것 때문에 혼자 끙 해가지고 결국 되는 거는 넘어가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너무 감으로 푸는 것 같아가지고. 뭐 감으로 푸는 거는 또 뭐 되죠 뭐. 그뭐 정답만 맞추면 되지. 자, 190번 문제 보겠습니다. 2020년 6월 고3 모의평가 19번 문제고 그림과 같이 x축 상에 점전화 A, B, C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고정되어 있다. 양전화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0이고 이거부터 바로 뭘 볼 수 있냐면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라는 거는 똑같습니다. B가 A 지점에 만드는 전기장하고 C가 A 지점에 만드는 전기장이 같거든요. 그러면 얘가 거리가 1대 2잖아. 그럼 거리의 제곱이 1대 4입니다. 1대 4니까 전하량이 1대 4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적을 거냐면 역시 Q 4Q 이렇게 적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좀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전하량의 크기는 크기대로 부호는 부호대로 따로 좀 적는 편입니다. 그리고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래요. 그래서 F 방향을 제가 이렇게 일단 표현을 해놓을게요.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이 방향이고요. 옳은 것을 골라라 했는데 여기서 요 두 녀석은요.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합쳐서 0이 되니까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럼 이걸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둘 다 적어봐요 그냥. 요거 아니면 요거잖아. 그지? 그럼 요 두 개가 이 문제의 조건들하고 다 합당한지 따져보는 거야. 그래서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있는지. 그럼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면요. 얘는 B를 오른쪽으로 밀죠. 그리고 C도 B를 오른쪽으로 당깁니다. 그럼 B에 작용하는 힘이 오른쪽이 돼야 되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입법으로 하면 됩니다. 대입법.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 그래서 기억 보면 B는 음전하이다. 맞죠? 이러면 거의 다 풀릴 겁니다. 전하의 크기는 C는 4Q예요. 4Q고 A는 또 알아봐야 되네요. 자, A는 잡읍시다. 자, A하고 B 사이 거리하고 C하고 B 사이 거리 같죠? 근데 A는 B를 왼쪽으로 당기고 C는 B를 오른쪽으로 당기는데 왼쪽으로 당기는 힘이 더 커요. 그러면 A의 전하량이 C의 전하량보다 전하량이 4Q보다 크다 작다? 커야 돼요. 커야지 이제 더 세게 당기죠. 그래서 A의 전하량은 4Q보다 큽니다. 그럼 4Q는 4Q보다 큰 거보다 작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뭐보다 크다 작다는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나타내면 조금 판단하는데 좀 편리할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문제를 풀어본 결과 항상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뭐보다 크고 큰지 작은지만 알 수 있고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편리한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마이너스 X 방향인데 자 보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부호 다 정해졌습니다. 전하량의 크기 4Q보다 크고 Q고 4Q예요. 근데 자 보세요.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인데 그러면 뭐하고 비교해 보면 되냐면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인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얘가 1대 4니까 얘가 Q고 얘가 4Q면은 여기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되잖아. 근데 그 경우에 비해서 얘의 전하량이 더 크죠. 그럼 얘가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더 커요. 그러니까 얘가 얘를 오른쪽으로 미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C에 작용하는 힘은 플러스 X 방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었던 문제였다. 요것도 그나마 19번 치고는 좀 할만합니다. 할만한데 이제 요렇게 나오면 이제 찍어야지. 전화가 3개 나오고요. 상황도 3개가 나옵니다. 이거 시간에 풀 수 있나요? 나는 못 풀었을 것 같아. 일단 그래도 있으니까 풀이는 해보도록 합시다. 191번 2020년 9월 고3 모의평가 19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나다는 점전화 ABC가 X축상에 고정되어 있는 세 가지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는 양전화인 C에 플러스 X 방향으로 크기가 F인 전기력이 A에는 크기가 EF인 전기력이 작용한다. 나에서 C에 플러스 X 방향으로 EF인 전기력이 작용한다 해놓고
다해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하고 방향을 물어봤거든요. 이거는 뭐 식을 다 세워서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풀었냐? 그렇게 하니까 너무 복잡하더라고. 이제 K의 R 제곱분의 Q1, Q2 뭐 이런 식의 다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힘드니까 저는 어떻게 기준을 잡았냐면 지금 거리가 최소 단위가 한 칸이 D잖아요, D. 그래서 거리가 D일 때 A하고 B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힘이 있을 거 아니야. 작용 반작용으로. 요거를 이제 F1이라고 뒀고요. 그러면 만약에 거리가 2D면은 4분의 1 F1이 되는 거죠. 거리가 3D면은 9분의 1 F1이 되는 거고. A하고 B하고 C의 전하량은 안 바뀌니까. 만약에 A하고 B 사이의 거리가 D일 때 힘을 F1이라 하면 2D일 때는 4분의 1 F1, 3D일 때는 9분의 1 F1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A하고 똘똘마리로 갑시다. A, B, B, C, C, A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B하고 C 사이가 D만큼 떨어져 있을 때 전기력을 F2라고 둘 거고요. 그 다음에 C하고 A 사이 D만큼 떨어졌을 때 전기력을 F3라고 둔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F, EF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를 F1, F2, F3로 나타내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사이를 이제 필요한 것들을 남기고 필요 없는 것들을 소거해 가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힘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전략은 이렇습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요런 녀석들을 요 F1과 F2로 표현을 해볼 겁니다. 우선 얘부터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요 가에서 C에 대해서 한번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C에 작용하는 힘. 오른쪽을 플러스로 할 거예요. 그럼 얘는 오른쪽으로 F 힘을 받고 있죠. 예, 오른쪽으로 F 힘을 받고 있고, 얘는 이제 F1하고 A하고 C 사이인 F3하고 B하고 C 사이인 F2로 표현할 수 있는데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요 A, B의 부호가 안 나와 있어요. 잔인하게도. 그럼 자 보세요. 이게 경우의 수가 4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더 빠릅니다. 경우의 수를 따져보는 게. 뿔뿔이 있고요. 뿔마가 있고 맞뿔이 있고 마마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가능한지 한번 볼게요. 일단 뿔뿔이면 얘가 오른쪽으로 미는 건 가능해집니다. 맞죠? 가 상황은 가능해요. 근데 A를 이쪽으로 옮겼을 때 A가 C를 왼쪽으로 밀어버리잖아요. 그럼 얘가 더 작아져야 되지.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없애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뿔마라고 칩시다. 뿔마면은 가 상황은 가능해요. 얘가 뿔럼을 쓰면서 전하량이 굉장히 크면 C를 더 밀 수 있거든요. 근데 뿔마인 상태에서 얘가 올라가 버려요. 그럼 얘가 맞뿔이잖아요. 그럼 얘는 왼쪽으로 당기고 얘도 왼쪽으로 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맞뿔도 안 되는 거죠. 뿔마도 안 되는 거죠. 뿔마. 그다음 맞뿔은 됩시다. 맞뿔이어도 얘가 더 영향력이 크면 오른쪽으로 밀 수 있고요. 맞뿔인 상태에서 마이너스를 여기로 넘기면은 얘가 얘를 미는 힘은 그대로인데 얘가 얘를 당겨주니까 커지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맞불일 가능성이 일단 굉장히 이건 가능하네요. 가능하면 웬만하면 이 중에 하나밖에 가능하지 않거든요. 마마는 안 봐도 됩니다. 근데 뭐 굳이 보자면 마마 하면은 이미 왼쪽으로 당겨야 되니까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건 변하지 않으니까 다 적어 놓을게요. 이렇게 쓰고 A가 마이너스고 B는 플러스죠. 자, 그러면 이제 F1하고 F2하고 F3로 이제 표현을 다시 하는 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요. 일단 A가 C에 작용하는 힘은 D만큼 떨어졌을 때 F3인데 얘는 2D만큼 떨어졌으니까 4분의 1 F3고요. 방향은 당기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 F3. 요게 A가 C에 작용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B가 C에 작용하는 힘은 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F2 그대로 쓰면 되고요. 오른쪽으로 미니까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F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위에 문제 조건 중에 보면은 요 가에서 B가 받는 힘이 나와 있어요. B가 받는 힘 크기가 나와 있습니다. 크기가 EF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B가 받는 힘은요, 방향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방향을 바로 알 수 있는 게 A는 B를
왼쪽으로 당기죠. 미안합니다. B의 작용하는 힘이 아니라 A의 작용하는 힘이네. A. 예. 열심히 듣고 있네요. 저 열심히 듣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자, A의 작용하는 힘을 보면 B도 A를 오른쪽으로 당기고 C도 A를 오른쪽으로 당기니까 오른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EF인데 플러스 EF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하나씩 따져 볼게요. B가 A의 작용하는 힘은 AB 사이의 작용하는 힘이니까 F1으로 표현할 건데 거리가 하필이면 딱 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F1입니다. F1이고 그 다음에 C가 A에 작용하는 힘은 C하고 A 사이는 F3로 나타낼 건데 거리가 1이니까 4분의 1 F3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하기 4분의 1 F3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적을 수 있는 조건을 다 적어놓고 일단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나 상황에서 C에 작용한 힘이 나와 있죠 또. 나 상황에서 C에 작용하는 힘이 오른쪽으로 EF입니다. EF인데 요건 B는 C를 오른쪽으로 밀죠. 그 B하고 C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F2입니다. F2고요. 그 다음에 C는 A를 오른쪽으로 당기고 있죠. 당기고 있으니까 역시 또 오른쪽 플러스 방향입니다. 그리고 A하고 C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F3인 거죠. F3.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거는 뭐냐? 요 다에서 누가 받는 힘이에요? A가 받는 힘을 물어봤죠. 그걸 그럼 일단 표현해 봅시다. 다에서 A가 받는 힘은 C가 A를 왼쪽으로 당기죠. 그래서 그게 C하고 A 사이니까 F3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F3 그리고 B가 A를 오른쪽으로 당깁니다. 그럼 A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F1 이거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F1. 자, 요걸 구해야 됩니다. 요걸 구해야 되고 그러면 F2는 없애고 F1하고 F3를 F로 나타내면 거기에다 F1하고 F3를 F로 나타낸 걸 집어넣으면 이제 답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단서화되는 위에 보면 식이 3개가 있어요. 요걸 각각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둘게요. 요걸 어떻게 요리해 가지고 이제 F1하고 F3를 F로만 나타낸다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 과정은 뭐 수학적인 과정이니까 뭐 딱히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요 디귿하고 니은을 빼면 이걸 왜 했느냐? 디귿하고 니은에 보니까 F2가 똑같이 들어있고 이거 두 개를 조합하면 F2를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F1하고 F3만 남는 식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 기역식 자체는 F1하고 F3만 남아 있으니까 요 두 식을 연립하면 F1하고 F3를 또 각각 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방정식을 3개를 풀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디귿에서 니은을 빼면 이제 어떤 식이 나오냐면 4분의 1 F3에서 4분의 1 F3 디귿하고 니은이죠. 디귿에서 니은을 빼면 F3에서 마이너스 4분의 1 F3를 빼면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4분의 5 F3가 남고요. F2는 날라가죠. 날라가고 이제 좌변 우변을 내가 바꿔서 했는데 왼쪽은 F가 남습니다. 빼면 디귿에서 니은을 뺐으니까 EF 빼기 F가 되는 거죠. 그럼 요 식으로부터 F3가 얼마인지 일단 나와요. F3는 얼마 됩니까? 5분의 4F가 돼요. F. 그럼 요 F3 대신에는 5분의 4F를 나중에 집어넣으면 돼요. F3 대신에. 그러면 요거 이제 F1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럼 저는 요 F3 값을 여기다가 기역에다가 이게 집어넣는 거예요. 기역에 집어넣으면 F1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한 결과가 좀 세세한 과정은 좀 생략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F1이 얼마가 나오냐면 좀 컨닝을 하겠습니다. 5분의 9F가 돼요. 그럼 여기에다가 5분의 9F를 넣으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4F 더하기 5분의 9F가 되니까 이거 얼마가 되냐면 F가 됩니다. 이건 부호가 방향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 X 방향인 거고 크기가 F인 힘이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돼요. 어렵죠? 한 요 정도가 최고 난이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럴만하지. 뭐 입자가 3개나 나오고 네. 상황도 3개 나오고 뭐 방정식도 막 4개가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실 시간이 있으면은 풀 수 있는데 짧은 시간에 이게 실수 없이 빨리 풀어내는 거가 이제 사실 좀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19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0년 11월 수능 19번 문제고요. 그림 가와 같이 X축상의 점전화 ABC를 같은 간격으로 고정시켰더니 또 전화가 3개가 나옵니다. 그래도 이거는 그나마 좀 잔인하지 않은 게 상황은 2가지 상황이네요. 그래서 또 이런 조건 좋죠. 양전화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되었다. 양전화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되었다. 요거를 제가 1번 조건이라고 하고 요걸로 알 수 있는 것을 한번 써볼게요. 똑같죠.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에요. 그러면 B가 A에 만드는 전기장과 C가 A에 만드는 전기장이 같아야 됩니다. 그 말은 거리가 1대2고 거리의 제곱이 1대4니까 전화량이 1대4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얘가 전화량이 Q면은 얘는 4Q가 돼야 되고 부호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서 부호는 반대여야 돼요. 1번 조건을 알 수 있는 게 이 2개의 부호는 반대여야 됩니다. 그러면 2가지 경우밖에 없죠. 풀마 아니면 맞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뿔마 아니면 맞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또 그럼 그 다음 조건 봅시다. 그린 나와 같이 가의 C를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옮겨서 고정시켰더니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되었어요. C를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옮겨서 고정시켰더니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럼 일단 얘가 Q고 얘는 4Q인 거는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는데 지금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기 때문에 A는 4Q보다 크다 작다? A는 4Q보다 크다 작다? 커야 되죠. 그래야지 A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거리가 더 머니까 전하량은 더 커야지 대등하게 힘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상황에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뿔마 아니면 맞뿔이에요. 근데 뿔마 되는지 봅시다. 뿔마가 되면 A가 B를 오른쪽으로 밀고 C도 B를 오른쪽으로 당기니까 절대 B에 작용하는 힘이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맞뿔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A가 B를 왼쪽으로 당기고 C가 B를 오른쪽으로 당겨서 합력이 0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이 정도 있으면 뭐 다 구한 거죠. 구해진 거는 다 이렇게 표시를 하십시오. 맞뿔이고 A는 4Q보다 크고. 자, 그러면 C는 양전하이다. 맞죠? 네. 이제 거두기만 하면 됩니다. 전하량의 크기는 B는 Q예요. A는 4Q보다 크죠? 예. Q는 4Q보다 큰 거보다 작죠? 예. 그래서 이제 니은은 틀렸고요. 가에서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입니다. 자, 가에서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A는 C를 오른쪽으로 밀고요. B는 C를 왼쪽으로 당깁니다. 근데 이 두 힘 중에서 누가 크냐의 문제인데요. 오른쪽이 더 클 것 같아요? 예, 더 크니까.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B의 전하량이 Q일 때 A의 전하량이 4Q면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되거든요. A에서. 지금 가에서죠. 여기서 봐야 되네. 미안합니다. 얘가 Q면서 A가 4Q면요. 만약에 if 4Q면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에요. 0인데 실제로는 이 4Q보다 어때요? 크죠, 실제로는. 크기 때문에 A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B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보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A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오른쪽 방향이죠. 그래서 이제 플러스 X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9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1년 3월 고3 학력평가 19번 문제입니다. 그린 가와 같이 X축상의 점전화 ABC를 같은 간격으로 고정시켰더니 음전화 B는 플러스 X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B는 일단 흰 방향으로 표시해 놓을게요.
요 방향으로 힘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C가 받는 전기력은 0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C가 받는 전기력이 0이 되려면 바로 이건 조건 쓸 수 있죠. 계속 비슷한 게 많이 나오잖아요. 1대 2니까 거리의 제곱이 1대 4니까 A의 전하량이 4Q고 B의 전하량이 Q가 됩니다. 그리고요. 지금 뭔가 빠졌는데 지금 예.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그림 나와 같이 가에서 C를 점전화 D로 바꾸어서 같은 지점에 고정시켰더니 A가 받는 전기력이 0이 되었어요. 그러면 A가 받는 전기력이 또 0이 되려면 B의 전하량은 Q로 안 바뀔 거 아니에요. 얘도 4Q로 안 바뀌고 그러면 얘가 여기에 만드는 전기장하고 얘가 여기에 만드는 전기장이 같아야 되죠. 그래서 얘는 크기가 4Q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D는 부호가 뭐가 돼야 되겠노?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예, 플러스가 돼야 되겠고 가에서 그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되려면 A는 부호가 뭐가 되겠어요? B가 마이너스니까 A는 플러스가 돼야 돼요. 플러스가. 자 그리고요 이제 C의 부호만 찾으면 되지. C의 부호만. 자 C의 부호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자 B에 작용하는 합력이 오른쪽 방향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A가 B에 작용하는 힘이 왼쪽이에요. 네. 그럼 C가 B에 작용하면 반드시 플러스. 오른쪽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죠. 방금 한 말 이해했습니까? A가 B를 왼쪽으로 당기잖아요. 네. 근데 C가 B를 왼쪽으로 밀기까지 하면은 절대 힘이 이렇게 될 수 없죠. 네. 그러니까 반드시 C는 B를 오른쪽으로 당겨야 되고요. 그 힘이 A가 B를 당기는 힘보다 더 커야 되니까 C의 전하량의 크기는 4Q보다 커야 됩니다. 근데 왜 플러스? D가 왜 플러스냐? 지금 이 상황에서 A에 작용하는 힘이 0이라고 되어 있거든. 네. 그러면 얘가 여기에 만드는 전기장과 얘가 여기에 만드는 전기장이 반대 방향이 돼. 예, 그래야지 전기력이 반대 방향이 되거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이게 이제 이걸 다 머릿속으로 이렇게 딱 논리적으로 이렇게 쫙쫙쫙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풀이를 바로 들으면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혼자 이렇게 찾다 보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방금 이런 과정들이. 이거 뭐 연습을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문제에 있는 조건을 최대한 써가지고. A는 그럼 D가 플러스라고. A는 왜 플러스냐? A는 왜 플러스였지? 아까 그러니까 저도 설명해 놓고. 근데 B라고 까먹- 했는데. 요 C에 작용하는 힘이 0이잖아요. A, 가에서. 예. 예, C에 작용하는 힘이 0이니까 얘가 플러스인 거죠. 그래서 어디에 작용하는 힘이 0이다라는 조건을 잘 활용해야 돼요. 예, 그걸로부터 알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전하량의 부호도 알 수 있고 전하량의 크기 B도 데려갈 수 있고 이러면 뭐 다 구한 거죠. 부호 다 알아냈고 크기 다 알아냈고 A는 음전하 틀렸죠. 양전하고 가에서 A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자 가에서 A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요 항상 뭐랑 비교하면 되냐면 A가 받는 전기력이 0인 경우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Q고 얘가 4Q일 때 A가 받는 전기력이 0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C의 전하량이 더 크죠? 네. 그럼 C가 A에 작용하는 힘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왼쪽 방향이죠. 마이너스 X. 그래서 마이너스 X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그 힘의 이거 두 전하가 나머지 전하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을 구할 때는 두 전하가 나머지 전하에 작용한 힘이 0인 경우랑 좀 비교해 보면은 상대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전하량의 크기는 Q는 4Q보다 크죠? 그리고 D는 4Q잖아요. 그래서 4Q보다 큰 C는 4Q인 D보다 전하량이 크죠? 네. 예, 그래서 2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가해서 응. C는 이게 A B가 플러스 마이너스라서 전 아. 전기력이 0이 될. 그러니까 C가 왜 플러스가 됐냐고? 네. C가 플러스가 된 이유는
B에 작용하는 힘이 오른쪽 방향이라는 것으로부터 알아낸 거예요. A가 B를 왼쪽으로 당기잖아요. 그러면 C도 B를 왼쪽으로 밀어버리면 B에 작용하는 힘이 오른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C는 반드시 플러스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B가 받는 힘이 오른쪽이라는 그 조건 때문에 C가 플러스가 돼야 되고, 그 조건 때문에 C가 A의 전하량이 4Q보다 더 커야 된다 라는 이제 조건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마칠게요. 194번 문제입니다. 2021년 4월 고3 학력평가 19번 문제였고요. 그림 가와 같이 점전화 A, B, C가 각각 x = 0, x = d, x = 2d에 고정되어 있다. 양전화 B에는 플러스 x 방향으로 F인 전기력이 작용한다. 요거는 이제 뭐 문제 그림에 그려져 있으니까 따로 그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림 나와 같이 가의 C를 x = 4d로 옮겨서 고정시켰더니 B에는 플러스 x 방향으로 크기가 2F인 전기력이 작용하였습니다. 이때 QA하고 QC의 B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지금 A하고 C의 부호가 안 정해져 있죠. 네. A하고 C의 부호가 안 정해져 있는데, A하고 C의 부호는 논리적으로 하는 것보다 제가 얘기했죠. 경우의 수가 4가지밖에 없어요. 뿔뿔, 뿔마, 맞뿔, 마마 중에 하나밖에 안 될 겁니다. 근데 이거 할 때 제가 요령을 알려줄게요. 이 중에 하나 구했잖아요. 네. 구하면 거기서 멈추십시오. 원래 그 하나밖에 안 되는 조건이에요. 아니면은 그 조건으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뿔뿔 되는지 봅시다. 뿔뿔에서 가조건은 되죠. 네. A가 B를 오른쪽으로 더 밀면 되잖아요. 네. 근데 C가 멀어지면 C의 영향력이 줄어들잖아요. 네. C의 영향력이 줄어드니까 A가 B를 미는 힘은 그대로인데 C가 왼쪽으로 미는 힘이 줄어들면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커질 수 있죠. 네. 지금 A는 B를 오른쪽으로 밀고 C는 B를 왼쪽으로 밀잖아요. 예. 근데 그 상황에서 C가 멀어지면 C의 영향력이 줄어들었잖아. C의 영향력이 줄어들었으면 이제 A 영향은 그대로니까 이게 커질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얘가 가능해요. 그럼 사실 얘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우리 연습이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뿔마가 왜 안 되는지 봅시다. 가는 가능해요. 가는 가는데 나는 마이너스 C의 영향력이 줄어들었는데 얘가 멀어지면 오른쪽으로 당기는 힘이 줄어드니까 힘이 줄어들어야 되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맞불은 봅시다. 맞불은 처음부터 안 되죠. 가가 안 되는 거예요. 마마는 일단 가는 가능하죠. 가는 가능한데 마찬가지로 나는 C가 멀어지면 오른쪽으로 당기는 힘이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힘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얘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실제로 문제 풀 때는 다 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 가능한 조합이 나오면 거기서 멈추면 됩니다. 스탑하면 재수 좋게 그래도 뿔뿔해서 멈춰진 거예요. 얘는 뿔뿔해서. 그러면 일단 최소한 얘가 뿔이라는 게 구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QA하고 QC의 B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QA하고 QC를 이렇게 두고요. QB는 이것도 필요하니까 QB라고 둘게요. QA, QC, QB, QC 이건 안 변하죠? 안 변한데 그러면 여기에 작용하는 힘 F하고 여기에 작용하는 EF를 그냥 이제 쿨롱 법칙으로 써서 연립해서 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 딸리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러면 그대로 써볼게요. 자, 가에 대해서 식을 써보겠습니다. 이건 정석대로 한번 풀어볼까요? 오른쪽으로 F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A가 B에 작용하는 힘은 오른쪽이죠. 그럼 플러스고요. 그럼 K의 거리가 D고요. 그다음에 A하고 B 사이니까 QA, QB 이렇게 되겠죠. 이게 A가 B를 오른쪽으로 미는 힘입니다. 그럼 C는 B를 왼쪽으로 밀죠. 그럼 마이너스 방향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주고 K의 D 제곱분의 QB, QC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C가 당기는 건가요? C가 B를 미는 힘이죠. 예, 미는데 왼쪽 방향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당기고 미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고 최종적으로 그 방향이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가지고 부호를 적어야 되는 겁니다. 자, 나의 경우 오른쪽으로 B는 EF의 힘을 받죠. 그래서 플러스 EF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B에 작용하는 힘은 그대로죠.
K의 D제곱분의 QA, QB 이거 얘가 왼쪽으로 미는 힘은 마이너스고 거리가 바뀌었죠. 네. 거리가 3D가 되었습니다. 제곱분의 QB, QC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 식에서 어차피 QB는 날아갈 거고요. QB는 날아갈 거고 F만 없애면은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나눠도 되고요. 근데 이건 나누면은 그래도 나눠져 있는 식이 있는데 더 복잡하니까 요 곱하기 2 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면은 우변이 같아져 버리죠. 네. 그래서 그 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D제곱도 날리고요. 정리를 하면 요 2QA, QB 지금 K 나누기 D제곱 날린 겁니다. 네. 빼기 2QB, QC는 QA, QB 빼기 요 K 나누기 D제곱 날립니다. 그러면 9분의 1 네. QB, QC가 되죠. 그럼 요 식에서 보면 전부 다 QB는 들어있잖아요. QB는 들어있으니까 QB는 다 날리면 됩니다. QB는 날리고 그러면 이제 QA하고 QC밖에 안 남잖아요.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계산 과정이 생략하겠습니다. QA 나누기 QC 하면은 17 나누기 9가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만 부호 찾는 거는요 논리적으로 할 수 간단하게 생각이 나는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사실 논리적으로 따져가는 것보다 그냥 대입하는 게 빠를 수 있습니다. 그냥 뿔뿔뿔마마 뿔마마 이렇게 해놓고 되는 조합이 나오면 스탑 하고 이제 그걸로 풀면 되겠습니다. 195번부터는 195번 다음 주 목요일날 풉시다. 지난 시간에 이제 194번까지 했었던 것 같고요. 195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고3 모의평가 19번 문제고 그림가는 X축상에서 고정된 점자나 A, B, C를 나타낸 것으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방향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다 좀 표시해 놓을게요. 힘의 방향이 B에 작용하는 건 일단 플러스 방향이고요.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0입니다. 그럼 요 두 개로부터 일단 알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적어보면 요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니까 지금 거리가 2대 3이죠. 그럼 거리의 제곱이 4대 9가 되니까 B의 전하량이 4Q면은 A의 전하량은 9Q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되려면 최소한 B의 전하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C에 작용하는 힘이 서로 반대겠죠. 그 다음에 그 앞선 조건에서 요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오른쪽이라고 했는데 A는 B를 왼쪽으로 당기거든요. 그러면 C는 최소한 B를 오른쪽으로 당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되고 그리고 A가 B를 당기는 것보다 더 세게 당겨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대 2죠 거리가. 거리의 제곱이 1대 4니까 요거의 4배보다도 커야 됩니다. C의 전하량은 예, 그렇죠. 4배니까 36Q보다는 커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전하량은 이 C를 위치를 바꾸는 동안 바뀌진 않으니까 마저 여기 오른쪽 나에도 표시를 해보면 B는 마이너스 C는 플러스고 전하량이 B는 4Q죠. A는 9Q고 그다음에 C는 이제 36Q보다 큰 상황입니다. 요래 놓고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뭐 조건은 다 봤죠. 자, 기억 보면 전하량의 크기는 B가 우리가 4Q로 뒀었고요. C는 36Q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4Q는 36Q보다 큰 것보다는 작죠.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이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같이 보게? 예, 들어도 돼요. 예. 예.
청강은 이 간식은 없는데 알아서 나눠 보세요. 자, 니은 보면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다 되어 있는데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일단 가는 보면요. B는 A를 오른쪽으로 잡아당기고 C는 A를 왼쪽으로 밉니다. 그러면 이 두 힘의 크기가 같은 경우가 거리가 1대 3이니까 1대 9인 경우거든요. 1대 9인데 지금 보면 그러면 요 녀석의 9배보다 더 크면 얘가 더 영향력이 큰 상황이거든요. 근데 4, 9, 36 하면은 36Q죠. 근데 그보다 크다고 나와 있으니까 얘가 요 녀석한테 작용하는 힘보다 얘가 요 녀석한테 작용하는 힘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왼쪽 방향이 되는 거죠. 자, 나에서 A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역시 힘의 방향을 보면 이거는 뭐 크게 많이 볼 필요 없네. B도 A를 왼쪽으로 당기고 C도 A를 왼쪽으로 미니까 뭐 크기 비교해 볼 필요 없이 왼쪽으로 힘이 작용합니다. 따라서 둘 다 왼쪽 방향이니까 이유는 맞죠. 일단 디귿 보면 나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크기를 비교해라고 되어 있는데 요 B하고 C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모두 왼쪽입니다. 보면 B도 A를 왼쪽으로 밀고 C도 A를 왼쪽으로 밀죠. 그리고 A와 C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또 다 오른쪽으로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둘 다 이제 그 나머지 두 전하가 그 녀석에게 작용하는 힘이 크기 방향이 같거든요. 더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A하고 B가 서로에게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일단 같거든요. 작용 반작용으로. 그러면 그 힘을 F1이라고 할게요. 요거는 이제 F1인데 이건 A하고 B 사이에 작용하는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입니다. 근데요. A하고 B 사이는 서로 이제 했죠. 그러면 이제 B하고 C 사이하고 A하고 C 사이를 서로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 B하고 C 사이는요. C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요 거리의 제곱분의 두 전하량의 곱이 되니까 두 개 전하 거리가 지금 2D죠. 그래서 2D의 A하고 C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계산해 보면 요 2D의 전체 제곱분의 9 곱하기 36Q 제곱보다 더 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B하고 A하고 C 했고 좀 헷갈리노. A, B, A, C 그 다음에 B, C가 나와 있죠. B하고 C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보면 거리가 3D고요. 3D의 제곱분의 4 곱하기 36Q 제곱보다 큰 상황입니다. 근데 요 둘을 비교해 보면 분자도 얘가 더 크고요. 분모도 얘가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요 힘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A하고 C 사이에 서로 작용하는 힘이 B하고 C 사이에 서로 작용하는 힘보다 더 크니까 결과적으로 요 A에 작용하는 힘이 B에 작용하는 힘보다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이해했습니까? 지금 보면 B에 작용하는 힘이 AC 모두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A에 작용하는 힘 모두 B, C 모두 왼쪽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머지 전하가 작용하는 힘을 더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일단 A하고 B를 서로 비교하고 있으니까 A, B 사이에 주고받는 힘은 일단 같으니까 이제 이거 말고 B가 A에 작용하는 힘하고 C가 A에 작용하는 힘하고 C가 B에 작용하는 힘을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식을 이렇게 써서 했지만 사실 이렇게 쓸 필요까지 없는 이유는 뭐냐면 C하고 A 사이는 보면요. 결국에 거리도 더 가깝고 A의 전하량도 더 크잖아요. 그리고 C하고 B 사이 비교해봐도
거리도 멀고 전하량도 더 작고, 그러니까 무조건 얘랑 얘 중에서 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이렇게까지 비교 안 해도 뭐 그게 바로 보이면은 그렇게 해결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니 D가 모두 맞아서 5번이 답이었습니다. 이게 나는 이게 역학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 그 뭐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여러분 제일 어려워하잖아요 보통은. 근데 그거보다 나는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요? 196번 문제 보겠습니다. 2021년 7월 고3 학력평가 18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점전화 ABC를 각각 x 이퀄 마이너스 D 그리고 x 이퀄 0 그리고 x 이퀄 D에 고정시켜 놓은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표는 AB의 전하량과 A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과 크기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림에다가 옮겨 적어보면 A는 플러스 Q, B도 플러스 Q이고요. C는 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 전하량의 크기는 Q라고 할게요. 근데 얘가 아직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크기가 F이고 왼쪽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F 이렇게 작용하고요. 일단 B에 작용하는 힘은 크기가 6F이고 오른쪽으로 작용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놓고 이제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요런 보통 이제 전하의 부호를 찾는 과정은요 논리적으로 해도 되지만 그냥 대입해 보는 게 사실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경우 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플러스라고 합시다. 플러스라고 하면 A에 작용한 힘도 왼쪽이고 B가 A에 작용한 힘도 왼쪽이에요. 왼쪽이고, 근데 B에 작용한 힘을 보면 A는 B를 오른쪽으로 미는데요, C는 B를 왼쪽으로 밀죠. 그러니까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A, B 사이에 주고받는 힘은 같거든요. 서로 이쪽 방향, 이쪽 방향인데, 근데 나머지 전하 C가 A와 B에 작용한 힘을 보면 A에 작용한 힘은 같은 방향이고 B에 작용하는 힘은 반대 방향이 되니까 이제 그 A에 작용한 힘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A에는 힘이 더해지고 B에는 힘이 서로 빼지거든요. 근데 지금 얘가 힘이 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플러스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그럼 자동적으로 마이너스는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되는지 볼까요? 자, A, B 사이는 서로 일단 밉니다. 그걸 역시 또 F1으로 미리 표시해 놓어 볼까요? A, B 사이는 똑같은 크기 힘으로 밀죠. 근데 이번에 만약에 C가 마이너스라고 하면 A는 오른쪽으로 당기고요, C가 B는 역시 오른쪽으로 당깁니다. 그러면 얘는 F1에서 C가 작용한 힘만큼 빠지고 얘는 F1에서 C가 작용한 힘만큼 더해지니까 이 크기보다 이 크기가 더 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부호가 이제 마이너스라는 거 찾았어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요 F와 6F에 대해서 식을 세운 다음에 연립해서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딱히 이제 뭐 방도가 없어요. 그래서 가가 아니죠. 가나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A에 작용하는 힘하고 B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이제 식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 작용하는 힘은 왼쪽으로 F니까 마이너스 F가 되겠고요. B가 A에 작용하는 힘은 왼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K의 D 제곱분의 라지 Q의 제곱 이렇게 되겠고, C가 A에 작용하는 힘은 플러스죠. 플러스의 K의 2D의 전체 제곱분의 라지 Q, 스몰 Q 이렇게 되겠습니다. 서로 인력이냐 청력이냐 가지고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판단한 다음에요, 그 전하 전기력의 크기를 구할 때는 그냥 전하량의 절대값을 그냥 곱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걸 이제 부호까지 고려해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방향 따로 크기 따로 이렇게 구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자, B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6F의 힘을 받는데 A가 B에 작용하는 힘은 일단 오른쪽이죠. 그래서 플러스고 크기는 K의 D 제곱분의 Q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C가 B에 작용하는 힘도 플러스 방향이죠.
플러스 K에 D 제곱분의 QQ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라지 Q와 스몰 Q 사이의 관계니까 요 라지 F를 없애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곱하기 6 한 다음에 더하면은 이제 6F가 날라가죠. 6F가 날라가고 뭐 이 결과를 정리를 하면 정리한 과정은 좀 생략할게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곱하기 6 한 다음에 더해도 되고요. 아니 위에다가 마이너스 6을 곱한 다음에 우변끼리 같다라고 식을 세워도 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하면 D 제곱분의 K는 다 날라가죠. 날라가고 라지 Q하고 스몰 Q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그거 정리하면 좀 계산 과정은 좀 이런 건 생략하도록 할게요. 이 스몰 Q는 2 라지 Q가 됩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C의 부호를 찾은 다음에 문제 조건에 맞게 전기력에 대한 식을 써서 연립해서 풀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풀이를 보면은 뭔가 풀 수 있을 것 같아 착각이 드는데 이제 또 혼자 풀면 안 풀리고 그렇죠. 자, 197번 문제 봅시다. 2021년 9월 고3 모의평가 19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점전화 ABC를 X축상에 고정시킨 것으로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또 플러스 X 방향입니다. 이런 거 바로 보자마자 이제 그림에 표시하는 게 좋습니다. 이 전기력 문제는 조건이 굉장히 많고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림에 바로 표현 안 해놓으면 헷갈리더라고. 다시 또 읽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만이 알 수 있는 기호로 표기를 해놓으면 됩니다. 저는 풀이하는 거니까 다 알 수 있게 그냥 힘이라고 적어놓을게요. 그리고 그림 나는 가에서 C의 위치만 X = 2D로 바꾸어서 고정시킨 것으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0이 됐어요. 자, 힘은 제가 다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0이 되었고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 되었습니다. B는 양전화이고요. 그러니까 이걸로 최대한 알 수 있는 것을 하나씩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쉬워 보이는 게 이겁니다.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죠. 그러면 최소한 C의 부호가 나오겠네요. C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1대2니까 거리의 제곱 1대4죠. 그래서 전하량이 1대4가 돼야 됩니다. 1대4.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 이걸 또 1대4라고 해서 Q, 4Q라고 하면 또 나머지가 분수가 또 이제 분수로 나타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1대4라는 것만 일단 하고 요것도 마저 보도록 할게요. 요거 보면 뭐냐면 이제 지금 얘 조건하고 이제 얘 조건 요 조건도 아직 안 봤네. 얘가 1대4고 여기에 작용한 힘이 일단 왼쪽 방향인데 이거 가지고는 아직 모르겠네요. 그럼 요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오른쪽입니다. 일단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죠. 예, 마이너스인데 지금 보니까 얘가 마이너스면은 B는 C를 왼쪽으로 당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A는 C를 오른쪽 밀어야 됩니다. 그래서 A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표시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또 비교해 보니까요. 요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얘가 얘를 당기는 힘보다 얘가 얘를 미는 힘이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거리가 2대3이니까 거리의 제곱이 4대9죠. 그러면 얘가 9대4일 때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거든요. 근데 얘는 그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까지 고려하면은 얘를 어떻게 두면 좋냐면 얘가 9Q보다 크고 얘가 4Q라고 두면 얘가 4Q가 되면 C는 얼마가 돼요? 16Q가 되는 거예요. 16Q가. 물론 이제 얘를 4Q라고 하면 또 이렇게 해가지고 분수로 이렇게 나타내도 됩니다. 그럼 이건 4분의 9Q가 되니까 좀 복잡해지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찾아가는 게 좀 나을 수 있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이쪽 방향이잖아요.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0일 때가 1대2니까 1대4일 때죠. 그래서 만약에 A의 전하량이 16Q면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에요. 근데
B가 C를 왼쪽으로 당기는 힘이 A가 C를 오른쪽으로 미는 힘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 말은 얘가 16Q보다는 어떻다? 작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A의 전하량의 크기의 범위가 9Q보다는 크고 16Q보다는 작다라는 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려웠습니다. 이게 참 이걸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조건을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봅시다. A는 음전하이다. 맞고요. 그다음에 전하량의 크기는 A는 9Q보다 크고 16Q보다 작죠. C는 얼마입니까? 16Q죠. 그러면 A가 B보다 크겠네요. A가 C보다 작겠네요. 예. 다 풀어놓고 이렇게 틀리면 안 됩니다. A는 16Q보다 작으니까 16Q인 C보다 전하량이 작고요. 일단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 한번 볼까요?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일단 C는 16Q죠. 그러면 A는 B를 왼쪽으로 당기고 C도 B를 오른쪽으로 당기게 되는데요. 지금 거리가 1대2죠. 그럼 1대4일 때 전기력이 0이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9Q보다 큰데 얘는 그러면은 요거에다가 4를 곱하면 얘가 36Q보다는 최소한 더 커야 되잖아요. 근데 작으니까 얘가 얘를 당기는 힘이 더 작습니다. 얘가 얘를 당기는 힘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력이 0인 상황과 항상 비교해가지고 어느 게 더 큰지를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B에 작용하는 힘은 왼쪽입니다. 왼쪽. 그다음 나에서 B에 작용하는 힘 봅시다. 역시 마찬가지로 A는 B를 왼쪽으로 당기고 C는 B를 오른쪽으로 당기니까 우열을 비교해봐야 됩니다. 근데 거리가 같으니까 전하량이 큰 쪽이 더 세게 잡아당기겠죠. 근데 얘는 16Q보다 작고 얘는 16Q니까 얘가 얘를 당기는 힘이 더 크죠. 그래서 나에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방향이 오른쪽 방향이 됩니다. 서로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1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19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고3 학력평가 13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와 같이 점전화 AB를 X축상에 고정시키고 점전화 P를 X축상에 놓았습니다. P는 역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AB는 각각 양전화, 음전화이고요. 그림란은 가에서 A, B가 각각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 FA, FB를 P의 위치에 따라서 나타낸 것입니다. P의 위치가 X 이퀄 D2일 때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었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일단 자 보십시오. 일단 P가 플러스든지 마이너스든지 간에요. P가 플러스든지 마이너스든지 간에 A가 P에 작용하는 힘과 B가 P에 작용하는 힘은 반대 방향이 됩니다. 따라서 요 D1인 지점에서 그 크기가 같잖아요. 그럼 D1인 지점에서 P가 받는 전기력은 0인 상황이에요. 근데 B보다 오른쪽인 지점에서 0이었죠. 그럼 B하고 가깝고 A하고 멈에도 불구하고 A와 B의 영향력이 같아야 되려면 A의 B의 전하량 중에서 누가 더 커야 돼요? 전하량은 A가 더 커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걸 알아두면 좋은데, 자, A의 전하량이 B보다 더 큽니다. 근데 이거를 저 멀리서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두 개가 하나로 보이겠죠. 그러면 멀리서 보면 얘가 하나로 보일 텐데요. 양전하로 보이겠습니까? 음전하로 보이겠습니까? 양전하로 보이게 됩니다. 그럼 멀리서 바라봤을 때 얘는 양전하예요. 이때 멀리라는 기준은 뭐냐면 전기력이 0인 곳보다 더 멀리입니다. 전기력이 0인 곳보다 더 멀리에서는 양전합니다. 얘네는. 근데 그때 받는 힘의 방향이 플러스 X 방향이에요.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그러면 양전하로부터 오른쪽에 있으면서 오른쪽으로 힘을 받으려면 요 P는 양전해야 됩니까? 음전해야 됩니까? 음전하면 양전하로부터 당겨지니까 마이너스 X 방향이 되죠. 그래서 P는 양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따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P는 양전합니다.
이러면 뭐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기억 볼까요? P는 양전하이다. 맞죠? 자, 니은 전환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맞죠? 그다음 D가 P의 위치가 x 이퀄 D1일 때 크기 F의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EF0가 아니라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0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에서 3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개념적으로 다가온 문제라서 좀 풀만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19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1년 11월 수능 문제로 굉장히 어렵게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네. 네. 틀렸어요. 많이 틀렸겠죠? 저도 틀렸을 것 같은데요. 요거는 정확하게 계산식을 세워서 문제를 푸는 방법도 있긴 한데요. 그거는 사실 좀 실제로 이 출제자의 의도는 아니었을 것 같고 약간 대칭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일단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와 같이 X축상에 점전화 A에서 D를 고정하고 무려 4개나 있죠. 네, 양전하인 점전화 P를 옮기면서 고정합니다. A, B는 전하량이 같은 음전하예요. 그래서 A, B의 전하량을 Q1이라고 둘게요. 전하량의 크기를요. 그 다음에 CD는 역시 전하량이 같은데 양전하입니다. 그래서 CD의 전하량을 Q2라고 두겠습니다. Q2. 그림 나는 P의 위치가 0에서 5D인 구간에서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풀이했냐면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자, 지금 C하고 D 있죠. C하고 D. 잠시만요. 여기 그 가장 대칭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가운데 지점이죠. 가운데 지점. 요 가운데 지점인데, 자,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Q1하고 Q2가 같다라고 합시다. Q1하고 Q2가 같으면요, 요 사이에 즉 반대부의 전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플러스 전하를 놓으면 A, B는 왼쪽으로 당기고 B, C, D는 또 왼쪽으로 밉니다. 밀기 때문에, 근데 이게 B하고 가까워지면요, B가 당기는 힘이 무한대에 가까워지고요, 그 다음에 C하고 가까워지면 C가 미는 힘이 무한대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게 딱 가운데일 때가 가장 최소값을 가질 때예요, 그 전기력이. 그래서 Q1하고 Q2가 같을 때 요 가운데에서 전기력이 최소를 갖게 됩니다. 그게 4D인 지점이에요. 4D.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 요 4D인 지점을 한번 표시해 볼게요. 4D인 지점을. 근데요, 자 보세요. 근데 전기력이 최소인 지점은 이 지점이에요. 왼쪽으로 옮겨갔죠. 자, 이걸로부터 Q1하고 Q2가 일단 어디가 더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왼쪽으로 옮긴 지점은 Q1한테는 가까운 지점이고 Q2한테는 먼 지점이잖아요. 근데 Q1과 Q2의 영향력이 같은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Q1, Q2 중에서 누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Q2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알았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보기를 한번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X 이퀄 D에서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얘가 P에 작용하는 힘을 보면요, 왼쪽 방향으로 당기죠. 그리고 B가 P에 작용하는 힘도 오른쪽으로 당깁니다. 서로 당기지만 방향이 반대죠. 근데 얘가 당기는 힘이 더 크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CD가 왼쪽으로 또 밀어주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백하게 요 P에 작용하는 힘은 마이너스 X 방향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선 찍더라도 최소한 기억은 맞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찍는 게 확률이 올라가죠. 그럼 이렇게 날아가니까 그래서 이제 좀 찍는 확률이 조금 올라갑니다. 이제 니은부터가 어려워지죠. 전하량의 크기는 A가 C보다 작다. A가 Q1, C가 Q2죠. 근데 이 대소관계는 우리가 찾아냈죠. 요렇죠.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그래서 얘도 나가리 되니까 이제 이 디귿만 남게 잔인하게 만들었죠. 출제자도 끝까지 이제 못 걸러내게끔 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디귿이 요 세 보기 중에서 맞냐 적냐로 판단을 하면 디귿이 세 개나 들어있으니까 맞을 확률이 높겠네. 그래서 5번을 하면 틀렸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보기를 만드는지 몰라. 약간 야매잖아. 자, 디귿이 뭐냐 하면 이제 디귿은 대칭을 이용해서 만들어야 되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자, 만약에 C하고 D가 없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C하고 D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AB에 의해서 전기장이 0이 되는 지점, 그러니까 P가 받는 전기력이 0이 되는 지점이 정확히 1.5D인 지점이 돼야 됩니다. 근데 오른쪽 그래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원래 대칭일 때 전기 Q2가 없을 때요. Q2가 없을 때 전기력이 0이 되는 지점이 요 지점이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0이 되는 지점이 오른쪽으로 0.5D만큼 옮겨갔죠. 옮겨갔습니다. 자,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잡으세요. 이번에는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서 AB가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C하고 D에 의해서 이제 전기장이 0이 되면서 P가 받는 전기력이 0이 되는 지점이 바로 6.5D인 지점이에요. 6.5D. 그러니까 요 그래프에서 보면은 여기는 안 나오네요. 6D 요쯤 되겠죠? 6.5D인 지점. 요 지점에서 이제 전기력이 0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A하고 B에 의해서 이게 옮겨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거꾸로 얘가 옮겨지는 것은 C하고 D에 의해서 옮겨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력이 0이 되는 지점이요. 근데 Q1하고 Q2 중에서 누가 더 큰지 우리가 밝혀냈죠. 어디가 더 컸어요? Q2가 더 컸죠. 그럼 이 Q2에 의해서 옮겨진 이 영향력이 더 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장이 0이 되는 지점을 옮겼다라는 게. 자, 보세요. 지금 얘가 여기에 만드는 전기장은 왼쪽이고 얘가 여기에 만드는 전기장은 오른쪽이에요. 근데 플러스니까 얘가 여기에 만드는 전기장은 왼쪽이 되거든요. 왼쪽이 되니까 얘가 여기에 만든 전기장 오른쪽이 영향력이 좀 더 커져야지 전기력이 0이 되는 지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옮겨간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여기는 또 보면요. 얘가 여기에 만드는 전기장 오른쪽이에요. 얘가 여기에 만드는 전기장 왼쪽이고. 근데 이 녀석이 여기에 만드는 전기장이 왼쪽이거든요. 왼쪽이니까 이 녀석이 누구를 도와주는 거냐? 얘를 도와주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도와주니까 얘로부터 멀어져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전기장이 0이 되는 지점이. 그런데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왼쪽으로 이동할 건데요. 전기장이 0이 되는 지점이 이게 0.5D보다는 작게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장이 0이 되는 지점은 어느 지점이 되냐면 일단 6.5D보다는 작고 6D보다는 큰 사이 이 지점에 어딘가에 전기장이 0인 지점이 존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디귿에서 말한 거는 5D에서 6D니까 거기에는 전기장이 0인 지점이 없는 거예요. 전기장이 0인 지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구간별로. 그게 두 개가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저도 이게 오랫동안 보고 생각해서 풀이를 어떻게 할지 고민해서 이렇게 풀이를 하는 거지, 막상 이 문제가 탁 나왔을 때 30분 안에 이걸 탁 떠올려가지고 이렇게 팍팍 이렇게 풀지는 못했을 것 같고, 기역 니은 가지고 추려가지고 기역 니은이야 기역 니은 디귿이야 둘 중에 찍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럼 야매를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자, 20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머리 아프니까 오늘 200번까지 풀고 좀 일찍 마치더라도 쉬도록 합시다. 자, 2022년 3월 고3 학력평가 19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 가나와 같이 점전화 ABC를 X축상에 고정시키고 점전화 P를 각각 X 이퀄 마이너스 D와 X 이퀄 D에 놓았습니다. 가와 나에서 P가 받는 전기력은 모두 0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얘도 지금 전기력이 0이고 얘도 전기력이 0이고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걸로 좀 알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보십시오. B가요 P에 작용하는 힘을 보면요, 가의 경우하고 나의 경우하고 거리가 같죠? 그렇기 때문에 크기가 같아요. 크기가 같은데 방향은 또 반대인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그러면요, 자 보십시오. 얘하고 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데요. 반대인데 합력은 0이 돼야 되잖아요. 합력은 0이 돼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A하고 C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이요, 또 역시 가인 상태하고 나인 상태하고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해야 돼요. 방금 한 말 이해했습니까? 즉 P에 작용하는 힘은 A하고 B하고 C가 각각 작용하는 힘의 합력이에요. 합력이기 때문에 지금 가하고 나에서 B가 P에 작용하는 힘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예요. 그러면 A하고 C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도 같고 방향도 반대여야지 됩니다. 그렇다면 이 C의 전하량과 A의 전하량은 같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부호도 같고요. 그것만 가능합니다. 방금 한 말이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QA면 얘도 QA여야 해요. 그리고 A가 플러스잖아요. 그럼 C도 플러스여야지 됩니다. 그래야지만 요 지점하고 요 지점 딱 대칭적인 지점이잖아요. 그럼 얘 두 개 전하량이 같으면 여기서 전기력이 0이 될 거 아니에요? 0이 되고 여기서는 얘의 영향력이 더 크고 여기서는 얘의 영향력이 더 크고 딱 그 정도가 정확히 같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C의 부호는 최소한 플러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P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도 있는데, 자 보세요. 요 P가 그냥 플러스라고 가정을 해요. 플러스라고 가정을 하면 이때는 A하고 C가 P에 작용하는 힘이 오른쪽이죠. 오른쪽이니까 B가 P에 작용하는 힘은 왼쪽이 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상황에서 P가 플러스라고 가정하면 A하고 C가 P에 작용하는 합력은 왼쪽 방향이 됩니다. 그러면 B가 P에 작용하는 힘은 오른쪽 방향이 돼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P가 플러스면 B도 플러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풀풀이 가능하죠. 그러면 P가 마이너스라고 가정해 봅시다. P가 마이너스라고. P가 마이너스면 A가 P에 작용하는 힘이 더 크죠. C가 P에 작용하는 힘보다. 그래서 왼쪽 방향이 되면은 B가 P에 작용하는 힘도 하면 오른쪽 방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P가 마이너스면 B는 플러스여야 돼요. 그럼 B는 무조건 플러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P는 사실 플러스여도 되고 마이너스여도 되고 이런 상황인데 B는 플러스여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P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근데 B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지 B는 플러스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요 정도까지 구한 다음에 내가 아까 되게 힘들겠네. 요 뒤에 이게 있었네요. 근데 없어도 이게 맞다라는 걸 찾아낼 수도 있었던 문제였거든요. 예.
그럼 뭔가 너무 내가 힘들게 풀고 있다는 느낌이 살짝 들었는데 뒤에 조건을 사용하지 않고 그 조건을 찾아냈네요. 이렇게. 자, 기억 보면 A하고 C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합력의 방향은 B가 C에 작용하는 B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반대잖아요. 가나 모두. 근데 가나에서 B가 P에 작용하는 힘이 반대가 되니까 가나에서 A와 C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도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가 되는 겁니다. 가상하고 나상하고.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계산해서 푸는 게 아니고 개념적으로 풀어야 돼요. 다시 얘기할게요. 아까 앞전에 했던 게 오늘 까먹었을 것 같은데 P가 여기로 옮겨갔잖아요. 옮겨갔으면 거리가 이때나 이때나 같으니까 B가 P에 작용하는 힘이 같거든요. 그 방향은 반대가 됐을 거 아니에요. 서로 상대적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근데 이때나 이때나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A하고 C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B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하고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가 되니까 그 A와 C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합력이 가하고 나가 서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여야지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생각으로는 어떻게 알겠는데 말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요. 서로 반대죠. 크기가 같고 서로 방향이 반대인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C는 양전하이다. 이래저래 해가지고 아까 구했죠. 그다음에 전하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A가 B보다 크죠? 왜 큽니까? 왜 크지? 이거 쉽게 찾았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여러분 어떻게 찾았어요? 계산할 수밖에 없었나? 계산하지 않고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계산했어요, 여러분은? 눈으로 보고? 일단 여기 들어가는 방향이랑 방향이랑 생각해보고 QA가 Q보다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 작을 수가 없다. 만약에 같으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같은 때랑 비교해 보면 되겠네. 아닌가? Q랑 Q랑 같으면 같으면은 얘 두 개 합쳐서 이미 합력이 0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얘를 왼쪽으로 밀잖아요. 0이 안 되죠. 그러면 그거보다 더 커야 되니까 QA가 P를 오른쪽으로 미는 힘이 더 커야 되니까 QA가 더 커야 되나? 이걸 내 말로 적어놔야 되겠네. 내가 풀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풀면 되지 하고 놓고 안 적어놓으니까 또 내가 과거에 내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방금 한번 이해했습니까? 이제 항상 같은 거랑 비교하면 되지 뭐. 같을 때 보면은 이제 요 두 개는 날아가고 얘가 얘를 왼쪽으로 미는 힘이 남아버리니까 힘이 0이 될 수 없으니까 그러려면 이제 A가 얘를 미는 힘이 더 커야지 되니까 A의 전하량이 B의 전하량보다 더 크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풀이를 다시 글로 적어서 다시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D가 틀려서 2번이 답이 되었습니다. 오늘 머리 아프니까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시간에 201번부터 205번까지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20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2년 4월 고3 학력평가 18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점전화 ABC를 X축상에 고정시켰더니 양전화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되었습니다. 그럼 양전화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니까 A와 C의 전하량의 크기가 4Q 대 Q가 되겠죠. 거리가 2대 1이니까. 이제 이거는 좀 익숙해졌지. 네. 매번 하니까. 그리고 A하고 C가요, 부호가요, 같아야 됩니다. 일단 이때 이 경우에는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반대려면 뿔뿔 아니면 마마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그 다음 조건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림 나와 같이 가의 C를 X = 4D로 옮겼어요. 거리가 더 멀어졌죠. 영향력이 더 작아졌습니다. 그랬더니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오른쪽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는 전기력이 0이었는데 전기력이 오른쪽 방향이 됐습니다. C의 영향력이 작아졌는데 그래요. 근데 만약에 뿔뿔이라고 합시다. 뿔뿔이면 C가 B를 왼쪽으로 미는 힘이 줄어들어 가지고 얘가 A가 B를 오른쪽으로 미는 힘은 그대로인데 C가 B를 왼쪽으로 미는 힘이 줄어들었으니까 오른쪽으로 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뿔뿔이 맞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A가 오른쪽으로 밀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마음하면은 안 되는 게 마음하면은 얘를 왼쪽으로 당기는 힘은 그대로인데 C가 B를 오른쪽으로 당기는 힘이 약해졌거든요. 그럼 왼쪽이 돼야 돼요. 왼쪽이. 그렇기 때문에 A와 그 C의 부호가 뿔뿔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B의 전하에 대한 정보는 플러스라는 것 빼고는 없죠. B의 전하량 QB라고 두면 이제 맨 마지막 조건을 식으로 쓰기 위해서 B의 전하량을 QB로 둔 겁니다.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건에 대해서 식을 그냥 그대로 써볼 거예요. 써보면 이제 Q하고 QB 사이의 관계가 나와서 이제 디귿을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조건은 다 써야 되니까 미리 식을 세워 놓을게요. 그럼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가의 경우에는 A가 C에 작용하는 힘은 거리가 3D죠. 근데 K는 다 생략할게요. 어차피 다 똑같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3D의 제곱에 A하고 C 사이에는 4QQ니까 4Q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B가 C에 작용하는 힘도 오른쪽이니까 플러스죠. 거리가 D입니다. D의 제곱분의 QB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가에서가 요게 가에서죠. 나에서는 요 안에 들어갈 겁니다. 요거의 몇 배이다? 2배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대괄호 같은 경우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미리 이렇게 적어놓고 안에 채우는 게 좀 덜 헷갈립니다. 안 그러면 이제 거꾸로 해버리면 답이 완전히 엉뚱하게 돼버리거든요.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이다 했으니까 요 나 상황을 이제 여기다 적는 겁니다. 그럼 C에 작용하는 힘이 A는 거리가 4D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D의 전체 제곱에 4Q의 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B는 거리가 2D만큼 떨어져 있죠. 제곱분의 QB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좀 계산 과정 생략할게요. 이건 K는 미리 날려놨고요. D 제곱도 날라갑니다. 날라가고 Q도 공통적으로 하나씩 있으니까 다 날라가요. 그럼 딱 Q하고 QB의 1차 방정식이에요. Q하고 QB 사이 관계가 나오고 이거 정리하면 QB는 9분의 1 Q가 될 거예요. 이거 계산 과정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거 봅시다. 자, B하고 C 사이는 B도 플러스 C도 플러스니까 미는 힘이 작용하죠. 네. 미는 전기력 혹은 청력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다음 니은 보면 나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A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제가 요령을 좀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C가 A에 작용하는 힘하고요, B가 A에 작용하는 힘을 더한 거고요. 그 다음에 C에 작용하는 힘은 A가 C에 작용하는 힘하고요, B가 C에 작용하는 힘을 더한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지금 A하고 C를 비교하고 있죠. 그럼 뭐부터 먼저 보냐면은 A하고 C가 서로 주고받는 힘을 먼저 표시해 봅니다. 이건 작용 반작용으로 크기가 같잖아요. 그래서 A하고 C 사이에 주고받는 힘을 F1이라고 하면 서로 밀고 있죠. F1, F1. 요거는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힘을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두 힘을. 자, 그러면 A에 작용하는 힘은 C가 A에 작용하는 힘 이외에 B가 A에 작용하는 힘이 있죠. 그럼 그 힘을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일단 요 방향이고요. 일단 거리하고 전하량만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2D의 전체 제곱분의 4Q 곱하기 QB는 그냥 그대로 둘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 두 개 더한 게 A에 작용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아, 잠깐 미쳤네. 내가 나로 해야 되네. 아, 그러죠? 아, 미안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지금 니은에서 물어보는 건 나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C에 작용하는 전기력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나로 갈게요. 자, 또다시 요걸 F1이라고 하겠습니다. A하고 C를 비교하니까 F1이라고 하고 그다음 그러면 좀 더 간단해집니다. 거리는 같잖아요. 네. 거리는 같고 A의 전하량은 4Q고요. C의 전하량은 Q고 B의 전하량은 QB인데 이제 나머지 비교해야 되는 게 B가 A에 작용하는 힘하고 B가 C에 작용하는 힘을 비교해 보면 되잖아요. 그럼 이건 간단해지네요. 네. B가 A에 작용하는 힘은 4Q 곱하기 QB를 거리의 제곱으로 나눈 거고 B가 C에 작용하는 힘은 Q 곱하기 QB를 거리의 제곱으로 나눈 건데 거리가 같아요. 전기력만. 예. 그렇기 때문에 전기력만 보면 이제 B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더 크다는 게 확실하죠. 네. 예. 그래서 또 둘 다 더해지고 F1하고 그렇기 때문에 작용하는 힘은 A에 작용하는 힘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괜히 가로 어렵게 풀고 있었네. 니은은 거꾸로 해놨네. 예. 그다음 디귿 보면 전하량의 크기는 A가 아까 4Q였죠. B는 9분의 1Q였습니까? 4Q는 9분의 1Q보다 크죠. 예.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1번이 답이 되었습니다. 자, 20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게 어려웠었다고? 자, 2022년 6월 고3 모의평가입니다. 약간 요령을 알려줄게요. 이게 두 점전화 주위의 전기장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들을 좀 알면 되는데 그림은 그림과 같이 X축상의 점전화 AB를 각각 X = 0, X = 3D에 고정을 합니다. 양전하인 점전화 P를 X축상에서 옮기며 고정할 때 X = D에서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에요. 그럼 제가 흰 방향을 이렇게 표시해 놓을게요. 요 D점에서. 그 다음에 X가 3D보다 큰 지점. 이건 특징이 뭐냐면 B의 오른편입니다. B의 오른편. 예, B의 오른편에서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바뀌는 위치가 있다 되어 있어요. 자, 이거의 의미를 제가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B의 오른쪽은요. B의 오른쪽은 무조건 B하고 더 가까워요. 네. A보다. 근데 그 전기력의 방향이 바뀌는 위치가 있다 했잖아요. 그럼 전기력의 방향이 바뀌는 위치인 그 지점은요. 그래프로 힘을 나타내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혹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지점이기 때문에 바로 그 지점이 전기력이 0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럼 전기력이 0이 되는 지점은요. 결국에 B의 영향과 A의 영향이 같은 지점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같으려면 멀리 있는 A가 전하량이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전하량이 A가 더 커야 돼요. 거기에다가 A는 잡아당기면 B는 밀어야 됩니다. 근데 A한테도 오른쪽, B에도 오른쪽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A하고 B의 부호가 반대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인 경우는 맞뿔밖에 없죠. 근데 양전하인 P를 요 X = D인 지점에 놓았을 때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뿔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얘는 뿔, 얘는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 상황은 이래요. A는 플러스, B는 마이너스고 전하량은 A가 더 큰 상황입니다. 자, 이래 이 정도 알아놓고 이제 기억 연디고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보면 이제 A는 양전하이다 이 맞죠? 요 전하량 크기는 A가 B보다 크죠. 요까지 쉬운데 요 디귿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디귿 때문에. 자, X가 0보다 작은 지점에서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바뀌는 위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자, X가 0보다 작은 지점은 A랑 가까운 지점입니다. 그럼 A랑 가까운 지점인데요. 거기다 A가 B보다 전하량이 더 크기까지 해요. 네. 그러니까 A보다 왼쪽은요. 전부 다 A의 영향이 더 큰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A가 P에 작용하는 힘이 B가 P에 작용하는 힘보다 더 커요. 예.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방향이 다 똑같습니다. 저는 그 어떻게 선생님 예. A, B 사이에 예. 플러스 예. X 방향이잖아요. 예. 그거 기준으로 바뀌는. 그렇진 않아요. 자 보세요. 이게 좀 특징적인 게 A가 있는 점하고 B 점에 있는 점 그 지점에서는 논외입니다. 그냥 같은 전화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보세요.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게요. 그럼 전하의 부호가 반대인 경우 있죠. 반대인 경우에 요 사이는 힘의 방향이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오른쪽으로 밀고 얘는 오른쪽으로 당겨요.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은 자 보세요. 이거 제가 모든 특징을 다 알려줄게요. 그러니까 전하가 A랑 가깝거나 B랑 가까우면요. A랑 가까워지면 A가 작용하는 힘이 무한대에 수렴합니다. B에 가까워지면 B에 작용하는 힘이 무한대에 수렴해요. 그래서 최소값이 존재하는데 그 최소값은 A의 영향과 B의 영향이 같은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전하량의 크기가 같으면 가운데 지점이고요. 아니면 이제 딱 같은 지점을 이제 수식을 세워서 찾아야 됩니다. 그런 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하량이 큰 쪽과 바깥쪽은 무조건 요 녀석의 영향을 받는 지점이에요. 큰 쪽에 예, 큰 쪽의 바깥쪽은 맞죠? 왜냐면 얘는 전하량도 큰데다가 거리도 얘보다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배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기억하면 돼. A가 지배. 그래서 A에 의해서 무조건 전기력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요, 자 보세요. B의 오른쪽은요. B는 비록 A보다 전하량은 작지만 거리는 더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는 딱 경계가 있어요. 일단 B하고 가까운 쪽은 무조건 B가 지배합니다. B가 영향. B가 아무리 작아도 B의 전하량이 아무리 작아도 거리가 됐다 가까우면 B의 영향력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B의 그 나와바리가 하면 안 되죠. B의 지배 영역이 넓냐 좁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있어요, 무조건. 근데 어느 지점을 지나고 나면은 요 지점이 바로 전기력이 0이 되는 지점이에요. 네. 지나면 A가 지배하는 영역이 돼요. 자, 근데 하나 특징을 더 알려줄게요. 자, 보세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A하고 B가 지금 여러분 두 점으로 보이죠? 네. 근데 이거를 한 3km 밖에서 보세요. 두 점으로 보입니까? 한 점으로 보입니다. 그 한 점으로 보일 때는 양전하로 보이겠습니까? 음전하로 보이겠습니까? 예, 양전하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멀리서는 전부 다 A가 지배합니다. 네. 예. 그래서 무조건 이제 양전하를 놓으면 바깥쪽으로 미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전하량이 작은 쪽 바깥쪽에 전기력이 0인 지점이 존재하고 전기력의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 딱 하나 존재를 하는 거예요. 전하의 부호가 반대인 경우에. 그럼 전하 부호가 같은 경우도 해볼까? 일단 이거는 해결됐지 가면 이거. 예. 그럼 어차피 뭐 공부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럼 전하량의 부호가 같은 경우 봅시다. 뿔뿔이면서 얘가 전하량이 더 큰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결국에 이 수직선상의 특징을 찾아보는 거예요. 수직선상의 특징을. 그러니까 뿔뿔이면요. 좀 더 간단합니다. 두 개 부호 같으면. 얘의 오른쪽이면 다 플러스 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자 전기장의 방향이 오른쪽입니다. 이게 플러스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을 표시해 볼게요. 얘는 왼쪽이에요. 이건 좀 더 간단해요. 간단하고 근데 요 사이에는요. 얘가 얘를 오른쪽으로 미는 힘과 얘가 얘를 왼쪽으로 미는 힘이 존재하니까 전기력이 0인 지점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 지점이 중간 지점에 비해서 전하량이 큰 쪽에 치우쳐 있겠어요? 작은 쪽에 치우쳐 있겠어요? 예, 작은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력이 0인 지점이 이쪽에 치우쳐 있고요. 요게 이제 A고 얘가 B면은 여기가 A가 지배하는 영역이고 얘가 이제 B가 지배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기력의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 하나 딱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두 점전하주의 전기장은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전기력의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 딱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물론 이 전하를 기준으로는 무조건 전기력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한 전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러니까 여기도 왼쪽 오른쪽이죠. 여기도 왼쪽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보세요. 여기 보면은 어디 갔나? 여기서 왼쪽 오른쪽이지. 여기서도 오른쪽 왼쪽이지. 그러니까 그 점전하를 기준으로도 무조건 전기력의 방향이 바뀌고 그 외에 딱 한 지점이 또 전기력의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 하나 더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부호가 반대일 때는 그 전하량이 작은 쪽 바깥쪽에 그 전기력이 0인 지점이 존재하고 부호가 같을 때에는 두 전하 사이에 전기력이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 하나 존재한다. 그래서 이 특징을 하나 좀 알아두면은 두 점전하주의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에는 뭐 보통 요 선 안에서 이렇게 물어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됐나? 이제 20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고3 모의평가 19번 문제고요. 그림 가는 점전하 ABC를 X축상에 고정시킨 것으로 양전하인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방향이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까먹을 수 있으니까 바로 여기다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오른쪽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림 나는 가에서 A의 위치만 x 이퀄 3D로 바꾸어서 고정시킨 것으로 B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으로 또 같대요. 이게 또 힘 방향입니다. 그럼 요 조건 가지고 일단 알 수 있는 걸 최대한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A, B의 전하의 부호부터 정합시다. 이게 뿔뿔일 수도 있고 뿔마일 수도 있고 맞뿔일 수도 있고 마마일 수도 있죠. 있는데 일단 뿔뿔부터 검증을 해봅시다. 가나 모두 되는지. 자, 뿔뿔이면 일단 요 오른쪽 힘 가능하죠. 가능하고 뿔뿔이면은 얘 같은 경우에 C가 얘를 왼쪽으로 밀고 A도 B를 왼쪽으로 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안 되죠. 잠깐만요. 네, 맞죠. 이게 더 뿔뿔은 안 되죠. 안 됩니다. 이제 뿔마 볼까요? 뿔마는 일단 가능합니다. 이게 뭐 뿔이 더 밀면 되죠. 근데 여기 뿔마가 되면은 뿔마면 얘는 되는데 C는 왼쪽이 돼 버리죠, 힘이. 이게 뿔마면 얘는 맞뿔이 되잖아. 그래서 C의 작용 힘이 왼쪽이 되니까 이것도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럼 맞뿔 볼까요? 맞뿔이면 또 얘는 뭐 가능하죠, 무조건. 플러스가 또 밀면 되니까. 그러니까 맞뿔이면 얘는 뿔마죠. 뿔마면은 얘가 얘를 미는 것보다 얘가 얘를 당기는 힘이 더 크면 일단 되고, 뿔마면은 얘가 얘를 오른쪽으로 밀고 얘가 오른쪽 당겨 이건 되네요. 마마면요 여기서부터 안 됩니다. 마마면 이렇게 당기니까. 그래서 일단 부호가 부호가 정해졌어요. 이게 일단 맞뿔입니까? 맞뿔이고 여기는 이제 뿔마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예. 문제 풀 때는 풀풀부터 시작 안 하고 왠지 될 것 같은 것도 넣어도 돼요. 그게 보이면 그렇게 하세요. 저는 잘 안 보여가지고. 그게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이게 약간 긴장이 안 돼 있고 좀 약간 여유로운 상황에서는 그게 보일 수가 있어. 근데 이제 극도의 긴장감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그런 능력이 좀 저하될 수가 있거든. 그런 경우에는 그냥 약간 어쩌면 기계적으로 푸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머리를 그렇게 많이 안 쓰는 쪽으로 손을 그냥 많이 쓰는 쪽으로. 그래서 이제 연습할 때는 그냥 자기 정석대로 푸는 연습을 해라고 하는 게 이게 수능 때 컨디션이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이건 정리했고 그다음에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일단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오른쪽 방향인데 지금 보면 C가 B를 왼쪽으로 밀고 A는 B를 오른쪽으로 당기고 있어요. 그러면 C의 전하량을 예를 들어서 이제 QC라고 하고 A의 전하량의 크기만 얘기하는 겁니다. QA라고 했을 때 요 QA가 4QC일 때 비교하는 거예요. 4QC일 때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0이죠. 0일 때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QC고 얘가 4QC면은 여기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잖아요. 0인데 지금 어느 힘이 더 크냐? A가 B를 잡아 당기는 힘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A의 전하량이 4QC일 때보다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C에 작용하는 힘으로는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얘도 얘를 오른쪽 밀고 얘도 얘를 오른쪽 당기니까 알 수 없고. 근데 여기서 보면 또 요 녀석에 작용하는 힘이 또 오른쪽 방향이에요. 근데 얘는 얘를 오른쪽으로 밀고 얘는 얘를 왼쪽으로 당기고 있어요. 그러면 얘를 역시 QB라고 하고요. 여기를 QA라고 합시다. 근데 QA가 4QB일 때 얘가 QB고 얘가 4QB일 때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0이잖아요. 근데 그때에 비해서 A가 C를 잡아당기는 힘이 더 커요, 작아요? 작죠? 작으니까 이제 얘가 얘를 미는 힘이 더 커서 오른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QA는 전기력이 0인 4QB일 때보다 영향력이 작으니까 전하량이 더 작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관계식 하고요. 아까 요 관계식 있죠? 요거를 연립해 보면 4QB가 QA보다 크고 QA는 4QC보다 크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QB가 QC보다 크죠. 그게 이제 몇 번에서 물어보고 있냐? 니은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전하량의 크기는 QB가 QC보다 크다. 이게 이제 요 결과에서 나온 게 좀 어렵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가에서는 BC가 다 플러스 전하니까 다 오른쪽으로 당기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 방향이고 나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는 BC가 다 플러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A를 왼쪽으로 당깁니다. 그래서 왼쪽 방향이니까 기억은 좀 쉽게 나왔습니다. 보호만 찾았으면은. 그래서 이건 기억은 틀렸고. 그다음 디귿 보면 가에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나에서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느낌이 오는지 모르는데 저는 그냥 식을 세워서 풀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가에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요. A가 B를 왼쪽으로 당기고 C가 B를 왼쪽으로 당기죠. 네. 그럼 이 더해집니다. 그 크기를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표현을 하는데 어차피 지금 가운데 있는 전하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거리는 같잖아요. 지금 나도 마찬가지요. 나에서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라는 것은 가운데 있는 전하니까 두 녀석이 작용하는 힘이 거리하고는 관계없이 그렇게 전하량의 곱하고만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에서 먼저 적을게요. A가 B에 작용하는 힘은 A의 전하량과 B의 전하량을 곱한 거에 비례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또 C가 B에 작용하는 힘도 아까 그 힘과 방향이 같고요. B하고 C의 전하량에 비례해요. QB, QC. 그러니까 요 크기에 비례하는 어떤 힘을 받습니다. 거리의 제곱은 다 생략했어요. K 곱하는 거랑. 근데 나 한번 볼게요. 나. 이건 가에서 B고요. 이건 나에서 C입니다. 가운데 있는 또 전하죠. 그럼 나의 C도 보면은 자 보세요. B는 C를 오른쪽으로 밀고 A도 C를 오른쪽 당깁니다. 방향이 같죠? 네. 그러면 이제 크기만 더하면 되죠. 크기만. 그러면 B가 B의 C가 작용하면 QB, QC죠. 맞죠? 네. 그다음 A가 C에 또 작용하는 힘은 QA, QC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거하고 요거를 빼보면 돼요. 빼가지고 양수가 나오면 가의 B에 작용하는 힘이 큰 거고 음수가 나오면은 이제 나의 C에 작용하는 힘이 큰 겁니다. 그럼 정리를 한 다음에 빼볼게요. 좀 얘는 QB로 묶을 수 있죠. QB에서 뭐 묶는 거보다 이거 그대로 하는 게 낫겠네. 그대로 빼면 얘가 날아가잖아요. QB, QC가 날아가고 QA 묶어내고 QB 빼기 QC 하면 되죠. 요게 이렇게 되죠. 빼면은 그럼 얘가 QB가 QC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 말은 뺐을 때 양수가 나왔다는 거는 앞에 숫자가 크다는 거니까 가의 B에 작용하는 힘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풀이는 뭐 일단 안 떠오른 것 같네요. 풀때 이거 그 A가 4QC보다 크다 이런 거 그냥 써가지고 그걸로 만약에 보이면은 그걸로 해도 돼요. 그걸로 보이면은. 헷갈려서 그렇게 하는. 근데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뭐 그런 식으로 해볼까요? 그러면 얘는 4QB보다 작은 거죠. 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QC는 어떻게 되나? 4분의 1 QA보다 작네. 그리고 그 QB로 치면은 QB보다 작은 거네요. 맞죠? 맞나? 네. 얘는 QB보다 작고. 네. 요렇게 해서 풀어볼까요? 그러면 처음 그렇게 풀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B하고 C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똑같네요. 그러니까 제외하고 A하고 B 사이에 작용하는 힘하고 A하고 C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비교해보면 되겠네. 그럼 A하고 B하고 A하고 C를 비교해보면 맞네요. A, B 사이가 더 크니까 여기 가가 더 크네. 그렇게 비교해도 되겠어. 그렇게 보였으면 뭐 푸는 방법은 다양하니까 요 방식으로 풀어도 되겠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니드에서 4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이제 20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2년 10월 고3 학력평가 17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X축상의 점전화 A와 B를 각각 X = 0과 X = D에 고정하고 점전화 C를 X가 D보다 큰 지점, 그러니까 B의 오른쪽이죠. 범위에 놓아서 X축상에 놓은 것을 나타낸 겁니다.
A와 C는 전하량이 같대요. 그래서 Q 이렇게 두겠습니다. 예, 전하량이 같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림 나는 C가 받는 전기력 FC를 C의 위치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전기력은 플러스 X 방향일 때가 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B의 전하량 모르니까 스몰 Q라고 일단 둘게요. 그 부호는 지금 일단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추측을 한번 해볼게요. 자, D의 오른편에 어떤 특징적인 지점이 있냐면 C가 받는 전기력이 0인 지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A하고 B의 전하량을 비교해봤을 때 전하량이 누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A가. 예, A가 멀리 있는 A가 더 크다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일단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하고 B의 부호는 서로 반대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경우죠. 뿔마하고 맞뿔하고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뿔마면은 요 영역이 멀리 갈수록 전하량이 큰 A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때 마이너스 방향으로 힘을 받았어요. 그 말은 요 C의 부호는 AB가 뿔마일 때는 마이너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맞아 떨어지는 거 봅시다. B하고 가까이 있는 지점에서는 B의 영향력이 크니까 오른쪽 방향 플러스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맞죠? 네. 그럼 마찬가지로 맞불이면은 C는 뭐가 되겠어요?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특이하게 둘 중에 뭐가 맞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둘 다 가능해요. 예, 요렇게 풀어도 되고 요렇게 풀어도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그럼 자 봅시다. 이번에는 이제 상황을 바꿔서 그러니까 하나하나 둘 다 해볼게요. 요 상황으로도 해보고 요 상황으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1번, 2번. 1번 상황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면 C를 X축상의 2D인 지점에 고정을 했어요. 그러면 요 D하고 2D인 지점에 결국에 전하량이 QQ인 녀석이 똑같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QQ라는 녀석이. 그리고 우리가 1번으로 먼저 풀자고 하면은 QQ면서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인 상황이죠. 풀마 이렇게 있고 가운데 전하량이 마이너스 Q인 녀석을 놓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플러스 Q 마이너스 Q가 0, 2D에 고정되어 있고 이제 전하량이 마이너스 Q인 B를 요 가운데 놔둬놓고 옮기면서 전기력을 보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얘는 얘를 왼쪽으로 당깁니다. 그리고 얘는 얘를 왼쪽으로 밀죠. 밉니다. 그러면 일단 힘이 무조건 마이너스여야 됩니다. 마이너스고 얘랑 가까우면 얘가 당기는 힘이 무한대가 돼요. 얘 쪽 가까워지면 얘가 미는 힘이 무한대가 됩니다. 그래서 얘랑 얘로 갈수록 마이너스 무한대의 힘이 되고 딱 대칭적인 가운데 지점이 그 전기력의 크기가 가장 작아야 됩니다. 이 모든 걸 만족하는 그래프는 2번밖에 없죠. 2번. 이거 양으로 근데 이게 부호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해볼까요? 부호가 이번에는 가면 여기에 플러스 Q가 있고 여기 플러스 Q가 있고 마이너스 Q 미안합니다. 출발 마이너스 Q가 있고 플러스 Q가 있고 여기 플러스 Q가 여기서 움직인다 라고 치면 마찬가지예요. 보면 얘는 얘를 왼쪽으로 당기죠. 얘는 얘를 왼쪽으로 밉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는 전부 다 음수여야 됩니다. 전기력이. 플러스 Q로 가까이 가도 어차피 예. 받는 힘이 음수로. 그렇죠. 마찬가지로 전부 부호가 바뀌면 힘의 방향은 변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얘도 왼쪽으로 가까이 가면 얘가 당기는 힘이 무한대에 수렴하니까 마이너스로 무한대가 되고 얘가 이쪽으로 가까이 가면 얘가 미는 힘이 무한대에 수렴하니까 또 그게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로 무한대가 되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그 ABC의 부호를 요 단서만으로는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요 힘에 대한 그래프는 찾을 수 있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20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022년 11월 수능 19번 문제입니다. 오늘 이거 풀고 마치자. 조금 일찍 끝나더라도. 그림가는 점전화 ABC를 X축상에 고정시킨 것으로 A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같아요. 자 그러면요 요거 가지고 일단 알 수 있는 거 좀 먼저 찾아볼게요. 또 조건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보면 일단 A와 C의 부호부터 안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4개 중에 하나입니다. 뿔뿔
뿔마, 맞뿔, 마마입니다. 근데 첫 번째 조건에서 일단 안 되는 것부터 찾아보도록 할게요. 뿔뿔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같은 방향이니까. 지금 보면 A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같거든요. 근데 그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예, 어느 방향인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 A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같으면요, 뿔뿔이어도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얘가 얘를 왼쪽으로 밀고 얘가 얘를 왼쪽으로 밀면 왼쪽이고, 얘가 얘를 오른쪽으로 밀지만 얘가 얘를 왼쪽으로 세게 밀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아직 안 된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단서가 이렇게 하나밖에 없으면 이게 안 된다는 단서가 없다고 얘일 거라고 이렇게 단정 지어서는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참 그래서 그 경계가 뭐예요? 이게 저번에는 그렇게 풀면 된다 그랬는데 맞지? 이게 또 이게 아닌 경우가 있어가지고. 마플이 아닌 거예요? 예, 맞풀이 안 되는 게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뿔만은 또 가능할 수 있는 게 얘가 얘를 왼쪽으로 미는데 얘가 얘를 오른쪽으로 당기는 있는데 둘 중에 우열을 뭐 알 수가 없고, 얘가 얘를 오른쪽으로 밀고 얘가 얘를 왼쪽으로 당기고 오른쪽이죠. 근데 아까 알 수 없는 게 있었으니까 또 가능한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맞불이면은 얘가 얘를 오른쪽으로 당기고 얘도 얘를 오른쪽으로 당겨서 오른쪽이 되는데, 얘가 얘를 왼쪽으로 당기고 얘가 얘를 왼쪽으로 미니까 얘는 또 왼쪽이 되니까 방향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조건으로 알 수 있는 건 사실 얘가 안 되는 것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맞불이 안 된다는 것밖에. 마마는 또 똑같은 원리로 가능해요. 예, 그래서 아직 이 세 개 중에 하나니까 이것만으로는 좀 추측할 수 있는 게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다 뒤에 것까지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림 나는 가에서 x = 3d에 음전하인 d를 고정시킨 것으로 이때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되었습니다. 그럼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볼게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자 d가 b에 작용하는 힘이 어느 방향이에요? 오른쪽이죠. 네. 오른쪽이죠. 근데 그 힘이 추가됨으로써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되었어요. 그러면 D를 제외한 A하고 C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합력은 어느 방향이어야 됩니까? 왼쪽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얘도 왼쪽, 얘도 왼쪽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네. 자 다시 여기서 지금 사실은 전기력의 방향 몰랐어요. 네. 몰랐는데 D를 추가함으로 해서 여기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되었어요. 근데 D를 추가했을 때 B에 작용하는 힘은 오른쪽이잖아요. 오른쪽. 그러면 그 전에는 왼쪽으로 힘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A하고 C에 의해서. 그게 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D를 놓기 전에는 A하고 C에 의해서 B가 왼쪽으로 힘을 받았고요. 그 앞선 조건에 의해서 이 상황에서 A하고 B는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나머지 중에 또 거를 수가 있어요. 보면 이게 보면 뿔마가 안 돼요. 네. 뿔마가 안 되는 이유가, 뿔마하면 얘가 오른쪽으로 힘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으로부터 얘가 또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뿔뿔 아니면 마마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마지막 조건 한번 보시죠. 마지막 조건 보면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뿔뿔하고 마마 중에 되는 걸 한번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뿔뿔이면은 자 B가 C를 오른쪽으로 밀고 A도 C를 오른쪽으로 밉니다. 거기에 D가 추가되면 오른쪽으로 당기는 힘이 더 커지니까 C에 작용하는 힘이 더 커져야 되죠. 근데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라는 것은 작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뿔뿔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마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힘들게 찾은 거예요. A하고 C의 부호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조건 풀면서 쭉 알아낸 거니까 이제 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에서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호를 다 찾았죠? 네. 그림 표시합니다. 마마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근데요, 요 가에서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지금 B는 C를 왼쪽으로 당기고요. 그다음에 A는 C를 오른쪽으로 밀고 있죠. 네. 근데 D가 추가됨으로 해서 C에 작용하는 힘이 약해졌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D가 추가됨으로 해서 C에 작용하는 크기가 약해졌다라는 것은 D가 없어서 그 전에 C에 작용하는 힘은 방향이 오른쪽이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오른쪽. 방금을 이해했습니까? 그게 지금 기억 풀이를 한 거거든요. 다시 할게요. 다시. D가 추가되면 예. 왼쪽이었던 예. 지금 C에 작용하는 힘이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했거든요. 그럼 가에서 나로 바뀔 때 줄어든 거예요. C에 작용하는 힘이. 근데 D가 추가됨으로 해서 줄어든 거거든요. 네. 그럼 D가 추가됨으로 해서 C의 왼쪽으로 힘을 가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전에는 A하고 B의 합력이 오른쪽이었기 때문에 이 D가 C를 왼쪽으로 밀어서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요 가 상황에서 C가 받는 합력은 오른쪽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기억의 풀입니다. 그래서 얘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 거예요. 예. A는 음전화 이건 맞고요. 그럼 전하량의 크기는 A하고 C를 어떻게 비교하느냐? 이거는 요 가 상황으로 비교하면 돼요. 가서 B를 A는 왼쪽으로 잡아당기고 C는 B를 오른쪽으로 잡아당기고 있는데 같은 거리에서. 근데 왼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A가 영향력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A의 전하량이 C보다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니드에서 5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부터 볼까? 중간에 다 건너뛰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